안녕하십니까. 공작간 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은 북과 대치하고 있는 현재 한반도 상황에 있어서 지금도 그 철저한 통일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중국의 과거에 그 한자를 쓰던 사람들이 적어놓은 몇 글자를 좀 오늘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나관중이 썼다고 하는 삼국지 소설 첫 구절에 나오는 구절 중에 천하대세 분구 필합, 합구 필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천하대세, 즉 천하의 큰 추세, 그 세력들은 분구필합, 나누어진 것이 오래되면 반드시 합하게 되어 있고, 합구필분, 합한 것이 오래되면 반드시 나누어진다. 이런 그 역사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그 간명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그 필연적인 역사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를 볼 때 유럽에서 여러 국가들이 분리되었다 독립하였다가 또 다시 합쳐지고 하는 유럽의 역사에서 보듯이, 또한 한반도에서의 역사도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그러한 노력과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북한 괴뢰는 아직도 한반도에 있어서 적화, 무력 통일을 하기 위해서 아직도 광분을 하고 있고, 반면 대한민국 쪽에서는 흡수,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고자 합니다.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통일을 더 이상 언급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소설이지만 이 삼국지연이라고 하는 그 중국에서의 발생한 그런 역사 배경을 가지고 지은 그 삼국지를 보더라도 이 분열과 통합이 계속해서 세대 교체되는 것을 우리가 그 소설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무력과 또 제왕, 영웅 호글들의 합종 연행에 의거해서 왕조가 변하고 바뀌는 것을 갖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밑바탕 속에서, 그 기저에서 민중들이, 또 수많은 그 백성들이 고통도 받고, 또 그 시대의 큰 변화의 흐름의 주역은 임금이 아니라 국민이었다는 것, 일반인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반도 통일도 이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겠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을, 또 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인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결코 우리가 손해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서독의 통일에서 봤듯이 통일된 이후에 서독 국민들이 부담했어야 될 그 많은 경제적인 고통을 우리는 지나간 수십 년 과정을 통해서 똑똑하게 보아왔습니다. 때문에 굳이 현 단계에서 북과 통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북과 통일을 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이 전 세계에서 7위 정도에 오를 정도로 지금 일본과 프랑스를 밀어내고 우리가 그 선진국 대열에서도 이제 중상위권으로 좀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국가적인 미래와 국민의 이익을 생각했을 때 보다 더 신중하게 먼 앞길을 내다보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023년 벽두에 있어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총체적인 국가의 이익, 그리고 국민의 이익 측면에서 문제를 고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면서까지 희생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점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북한과 하는 북한 괴뢰 집단들과 대화를 연연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고,
무슨 평화 공존이니 평화 체제니 이따위 망상과 헛소리 개소리들은 집어치워야 될 때입니다. 북한 괴뢰는 우리와 대화할 상대가 아니라 무슨 상대다? 우리가 파괴, 멸망시켜야 될 적인 것입니다. 그 적들과 그런 허망되게 학교 강단에서나 노닥거릴 수 있는 탁상 공론을 해가면서 대화, 지원, 운운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될 것이죠. 이 정치인들이나 또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매우 겁들이 많은 자들 집단입니다. 따라서 이 겁 많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을 갖다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세력들이 어디냐? 종교 집단인 거죠. 우리의 기독교, 또 천주교 같은 교회의 목사나 신부들이 있는 그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단순하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신부나 목사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 교회에는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종교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종교 세력들이 선포해 줘야 됩니다. 바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겁쟁이 정치인들과 겁쟁이 언론인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종교의 힘을 빗대어서 그 얘기를 먼저 치고 나가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인도적 지원이니 한민족으로서 영유아들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등 이런 헛소리를 하는 그런 종교계 인사들이 많은데요. 요즘에 지금 꽃제비들이 발생을 많이 했죠. 북한에 2022년도 작황이 아주 나빴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배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고 현재 남아있는 식량 갖고는 내년 6월 초가 되면 다 바닥이 납니다. 주요 간부들도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꽃제비라고 하는, 즉 이렇게 영양실조에 걸리고 부모들이 죽어서 어디도 의탁할 것이 없는 아이들이 뛰쳐나와서 거리의 불황자로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꽃제비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꽃제비들 사진을 찍어다가 도와주십시오. 뭐 조금이라도 기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런 아이들은 매개로 해서 돈도 모으고 식량도 모으고 또 의약품도 모아서 북한을 지원하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군대를 가고 공산당 당원들에게만 갑니다. 그런 꽃제비들은 쌀 한 털도 과자 한 입도 의약품 단 한 점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북한입니다. 그런데 종교계에서 그런 허망한 대북 지원 사업, 인도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미친 짓이에요. 성경에 나오듯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길에서 강도로 만난 사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나 천주교나 이런 종교계에서 하고 있는 짓은요, 강도를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강도를 도와주고 있는 일이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은요, 북한 주민들이 불쌍하지만 당분간 그걸 처분한 얘기예요. 그리고 김정은과 그 추종하는 놈들, 그 소수의 무리들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전면전을 통해서 막대한 군사 전비를 지출할 것이 아니라 적은 병으로 고효율을 이끌어내는 비밀 공작 사업을 통해서 북을 격침, 파괴, 회멸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비밀 공작은 이스라엘의 모사드만 하고 미국의 CIA만 하고 영국의 MI6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1961년에 창설된 중앙정보부 이래, 물론 그 이전에 우리 중앙정보의 모체였던 국군정보사령부도 있습니다. 또 그전엔 우리 북한 지역에서 서북청년단, 9월산 유격대와 같은 우리 정말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고귀한 우리 선배의 영령들이 계셨기 때문에 정보사령부, 또 그 정보사령부를 이어서 중앙정보부가 탄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십 년간 쌓여진 우리의 공작 역량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역할을 함에 있어서 얼마든지 훌륭한 인적 자원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책임 전가 이런 것에 급급하고 있는 아이들이 정보기관이나 국가기관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금 얘기하는데 머리에 해 걸리고 있다는 건요.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가운데 북한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북한의 노예로서 살아가기를 이를 악물고 원하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그런 분이 있다라면 북한으로 가십시오. 북으로 넘어가서 거기 가서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고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아주 자유가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름다운 사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발전시켜야 되는 게 우리 국민들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나에게 뭘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품성과 높은 지성을 갖추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되겠죠.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 안타깝지만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라도 먼저 바뀌고 변화돼서 우리가 잘하면 이 사회가 더욱더 맑아지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희망찬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하겠습니까? 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 혼자 합니까? 다 같이 변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한동훈 장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같이 열심히 일하는 장관이 있으면 도와줘야죠. 그렇죠? 남부지검에 없어졌던 금융범죄, 증권합동범죄수사단도 지금 다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거 지금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재인 떨거진지 아니면 MB 떨거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속가서 버려야죠.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왜? 금융범죄 합동수사단을 통해서 이 경제범죄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속속들이 파악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상당 부분의 그 권한이 지금 금융감독원, 지금 이복현 원장께서 계시는 그곳에 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곳에서 하는 그런 범죄 수사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라임 옵티머스 사건 그렇게 있지만 지난번에 도피했던 그 김봉현 여자가 잡혔죠. 자, 이런 걸 하고 있는 검찰을 우리가 지지하고 성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는요. 통일하는 일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깨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더지들, 우리 안에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 이것들을 제거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외부의 적들도 잡아내고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 정부가 소형화, 작은 정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작은 정부 속에서 우리 국가가 정상적으로 얼마든지 운영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방자치제다 뭐다 해서 하는 선거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 시의원 이런 거 왜 뽑으면서 돈 낭비합니까? 왜 시간 낭비합니까? 부정선거 소지가 그렇게 많다고 난리치는데 왜 전자개표기 도입해가지고 왜 그런 전자개표기를 활용해서 투표의 총합산을 계산합니까? 투명한 곳에 안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프랑스처럼 그런 투표함 만들고 그거 집어넣은 투표지 꺼내서 손으로 세서 수개표하고 그 수개표한 결과 합산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수학 아무리 몰라도 시그마 합산 기호 있죠? 그거에서 1부터 몇 번까지 해가지고 쫙 해서 합산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 그냥 엑셀 파일에 넣고 숫자 넣고서 드래그 해가지고 쫙 긁으면 바로 합산되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쉬운 걸 놔두고
왜 무슨 전자개표기다 기계로 갖다가 수효를 센다 이런 쇼를 하죠? 고쳐나갑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 됐지만요. 고치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거를 대통령 당신 똑바로 하시오 이게 할 게 아니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나부터 먼저 깨어나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바꿔야 돼요. 그럼 이게 바꿔진단 말이죠.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차가운데 다들 건강 유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